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5년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산화물 세라믹 핵연료가 금속 핵연료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산화물 세라믹 핵연료는 UO2 핵연료를 말하는 거죠. UO2 핵연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과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상업용 원전의 핵연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UO2 펠렛의 용융 온도가 2700에서 2900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요. 또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재처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금속 핵연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름정이 낮고 조사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불리합니다. 여기 보기 2 녹름점은 낮다. 요거는 금속 핵연료의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연소도, 열 전도도 등 출력 관련 우수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보기 1, 열 전도도가 좋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재처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보기 4도 틀렸습니다. 즉, 세라믹 핵연료는 금속 핵연료에 비해서 보기 3, 방사선 조사 손상이 적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핵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신연료든 사용 핵연료든 그리고 중수로든 경수로든 핵연료 내에는 우라늄 238이 가장 많습니다. 보기 1, 각 경수로 산화물 핵연료 내 가장 농도가 높은 원소는 우라늄 233이다. 틀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각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물과 부조물을 이루는 재료의 조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중요도 핫자리 문제입니다. 보기 1의 압력 용기는 저합금 탄소화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보기 2의 증기 발생기 전열관은 니켈계 합금 인코넬이기 때문에 보기 2가 정답입니다. 보기 3의 1차 냉각 계통 주 배관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틀렸고요. 복수기 전열강은 티타늄 강이기 때문에 보기 4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의 고연소도 조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알맞게 연결한 것은? 이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입니다. 출력 증가로 인해 피복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펠렛이 팽창을 하고 피복제 내경이 감소를 해서 PCI, 펠렛 피복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복제의 인장 응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피복제 수축 원인이 외부 냉각제 압력에 따른 피복제가 안쪽으로 눌려서 수축하는 크리프 변형입니다. 따라서 부식하고 크리프 변형 해당이 되죠? 보기 3, 부식 현상과 크리프 변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각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1차 계통 냉각제와 접하는 구조 재료에서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하는 요인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도 상자리 문제입니다. 일단 냉각제 내 붕산의 역할은 뭐죠? 중성자 흡수죠. 즉 부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보기 1 붕산, 보기 4 붕산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유속은 표면 부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기 1 빠른 유속, 보기 2 빠른 유속 요것도 틀렸습니다. 펠릿 팽창과 피복제 수축에 따라서 PCI가 발생하죠. 앞의 문제 기억하시죠? 이로 인해서 피복제의 인장 응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응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핵 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아이오다인 같은 부식성 핵 분열 생성물과 피복제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기 3에 미세 조직이나 고온수 같은 요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요인 검토를 통해서 답은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국내 원자력 안전법령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분류와 적합한 처분 방식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보기 3의 매립형 처분은 극저준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기 3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심층 처분은 고준위, 동굴은 중준위, 첨층은 저준위, 매립형은 극저준위까지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7번 원자로 냉각수의 방사 분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요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G값은 방사성 100에브 흡수당 생성되는 원자나 분자수를 뜻하기 때문에 보기 3은 옳습니다. 라디컬은 홀 전자를 가진 원자 또는 분자로 일종의 이온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생성된 라디칼이 부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기 2도 옳습니다. 보기 1에서는 방사 분해 반응으로 생성된 산화, 화농성 라디칼은 수용액 중에 균일하게 분포된다 이렇게 써있지만 방사 분해로는 산화성 라디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방사성 표지 화합물의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중요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방사성 표지 화합물은 화합물 중 특정 원자를 방사성 원자로 바꾸어 놓은 화합물로 보관 방법은 냉암소에 보관한다. 보기 3. 영하 40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한다. 보기 3 옳고요. 두 번째, 방사능 농도를 가능한 낮춰서 보관한다. 보기 2. 비방사능을 높여서 보관한다. 보기 2가 틀렸죠. 그리고 희석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1. 활성종에 포착제를 가하여 희석 보관한다. 보기 1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이 아닌 용매를 사용한다. 보기 4에 진공 또는 불활성 기체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보기 4도 옳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사용후 해결료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 액티나이드 핵종은 사용후 해결료에 존재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아닌 액티나이드 핵종으로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처분 시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 보기 1에 넵튜늄, 아메리슘, 큐리움 등과 같은 장반감기의 마이너 액티나이드로 인해서 사용 해결료는 장기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보기 1이 옳죠.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의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초기 100년은 세슘이나 스트론튬을 포함한 핵분열 생성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기 3에 분기열 관점에서 초기에는 요오드, 테크니ци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경과를 하게 돼서 반감기가 짧은 핵분열 생성물이 붕괴를 하게 되면은 수명이 긴 액티나이드 핵종의 방사능이 지배적이게 되겠죠. 따라서 보기 2. 방사성 관점에서 초기에는 핵분열 생성물,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는 마이너 액티나이드 핵종의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번도 옳습니다. 그리고 중수로 사용 해결료가 경수로 사용 해결료보다 적게 마이너 액티나이드 핵종을 함유하게 됩니다. 중수로는 약 0.02%, 경수로는 0.2%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기 4, 경수로 사용 해결료에 비해서 중수로 사용 해결료는 마이너 액티나이드 및 핵분열 생성물을 적게 함유한다. 보기 4도 옳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어느 핵종에 대한 배수 중의 배출 관리 기준이 다음과 같다. 방사능 농도가 다음과 같은 폐액을 방사능이 없고 유량률이 다음과 같은 물에 혼합하여 배출하고자 할 때 방사성 폐액의 유량률은 최대 얼마인가? 이거 중요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죠. 따라서 폐액의 방사능 농도 1kBq/L는 10의 6승 100kg/m 3승으로 단위 환산이 됩니다. 만일에 폐액의 유량이 x 미터 3승/h라고 하면은 혼합된 물의 방사능은 여기다 x 곱해주면 되죠. 10의 6승 x 100kg이 되고요. 혼합된 물의 양은 x 더하기 300이 되겠죠. 즉 10의 6승 x 방사능 나누기 물의 량 x 더하기 301개 기준치인 4 곱하기 10의 4승보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x는 12.5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